페체네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의 글은 대한국가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이해수저 터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서진한 투르크족의 마지막 대이동의 주역은 9세기에서 11세기간 페체네크, 우주 및 킵차크 투르크족들이었다. 860년 이후부터 시작된 투르크족 대이동의 첫 물결은 페체네크족이었다. 페체네크는 돌골 제국의 한 구성 부족으로 온 오크 부족 연합의 투르기스족과 밀접한 종족적 혈연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처음 이시크호와 바라시오를 중심으로 거주했다. 그러다가 7세기 중엽 서돌골의 붕괴 후 강성한 카를룩의 세력이 오우즈를 압박하여 시르강으로 몰아내자 페체네크는 다시 오우족의 세력에 밀려 8세기 후반 서시베리아로 밀려갔다. 9세기 초 엠바와 우랄 강변에 정착한 페체네크는 이때 하자르의 동부 무역로에 완전히 위협당한 상황에서 하자르와 오우주가 연대하여 페체네크를 압박하자 대규모 부족 집단이 볼가강을 건너 마자르족을 지치고 860에서 880년경 돈 쿠반 강변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이후 투르크족 대이동의 시발이 되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페체네크의 최초 원주지는 현재의 카자흐스탄 남부 그리고 키르기스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페체네크는 카를룩이 이 오우즈가 다시 페체네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서시베리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랄강을 따라 남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그들은 더 남하하여 돈강과 쿠반강 일대, 즉 카프가스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 유럽의 역사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후 계속되는 투르크계 민족들의 연쇄 이동 결과로 그들은 더욱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동강을 건너 드레프르강 일대의 초원지대로 들어와 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국 키예프 러시아 대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페체네크와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키예프 러시아 공국이었다. 따라서 페체네크의 대외 역사는 주로 키예프 공국과의 충돌로 점철되었다. 915년 공국 지도자 이고르의 통치기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페체네크의 첫 공략이 있었다. 그 1036년까지 121년 동안 11차례에 걸친 페체네크의 대공세가 계속되었다. 때로는 러시아 왕자들 간의 정쟁에 페체네크의 용병이 요청되기도 했으며 944년 이고르 크림 원정에서는 페체네크의 원병이 파견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키예프 루시가 나라를 건국하는 시기하고 페체네크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남부 초원지대로 이주해 들어오는 시기는 겹칩니다. 키예프 루시는 북서쪽에서 그리고 페체네크는 북동쪽에서로부터 남하여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맞붙게 된 것입니다. 페체네크는 러시아의 건국 초기에 등장해서 러시아와 격렬하게 싸움으로써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원의 민족 역사에서 페체네크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이전 훈족이나 아바르처럼 볼가강, 동강을 건넌 뒤 드네프강을 또 건너고 결국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투나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뉴브강을 건너 비잔틴 제국과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체네크는 비잔틴 제국의 노련한 대응에 차츰 와야 되게 되었고 서서히 그들에게 흡수됩니다. 먼저 1036년에 키예프 루시의 왕 야로슬라프가 노르만, 슬로베니아, 노브고로드와 힘을 합쳐 페체네크를 공격 큰 타격을 줍니다. 이후 1046년에는 내부 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두 개의 부족 집단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페체네크는 힘을 잃게 되었고 비잔틴 제국에게 흡수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